저도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지방대학이 어려워지는 건 지역 불균형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역 불균형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주고 기업이 취직에 영향을 주니까 지방 대학생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걸 떠나서 정치권과 지방 대학의 결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방 대학을 살려야 지역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본다면 정부에서 재원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 대학교든지 수도권 대학이든지 문제점은 취업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뭉쳐야 산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지역 내 대학 총장과 기업, 국회, 행정이 모두 만나서 지역 대학의 현실과 지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요. 대안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현장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인 오늘, 대학이 없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삼각파도를 만난 대학의 현실을 논의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를 지역이라 부르고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방하면 왠지 뭔가가 불안하고 소외된 느낌 속에서 그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엔 학생이 줄고 있고 또 마을엔 사람이 줄고 시장엔 손님이 줄고 그래서 곧 그 위기 속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페트롤전북은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과거의 중심이었던 이곳 한옥마을 인근 동문사거리의 서점가 근처 한 카페를 찾아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지역에 대한 이야기, 또 대학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행정의 이야기를 오늘 골고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고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해안은 없을까요? 오늘 6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학의 총장, 기업의 대표, 또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 6분을 만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의 김동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박맹수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원하면 모든 것 뜻대로 된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업 대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전주시 중소기업인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의 임동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피치케이블 대표 임동욱입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 또 연료 전지 생산 중견기업 주식회사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나텍의 성도경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죠. 김성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는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딱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토론은 좀 더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성주 의원님 과거에 학창 시절 서점가 자주 오셨던 기억 있으시죠? 예전에 정주의 중심, 전라북도의 중심은 바로 이 부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좀 바뀌었죠? 예, 저희 어릴 때 추억으로서는 미원탑에서 만나자 이게 있었고요. 또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H 서점 예. 이런 데가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환옥마을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활성화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추억도 남아 있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변화의 소용돌이서 있기도 하고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했고요. 들어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그 자리 사이마다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출연하신 6분까지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방송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토론 전에 몇 차례 전라북도 방역당국과 통화를 하면서 유권 해석으로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한정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달리 오늘 이렇게
야외로 외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속의 이야기를 더 하실 것 같고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까 고민을 저희 제작진이 많이 했는데 그 시작은 아무래도 우리 교육의 시작이고 교육의 졸업을 통해서 취업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러 사는 우리 시민들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을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의 총장님부터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뉴스를 계속 보도해드렸고 지금도 편치 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장 편치 않을 것 같은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대학의 어떤 미래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고 또 절박하고 아마 그런 시대에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등에 물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표현하기 어렵고 이제 바다에서 그 항해하는 선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두려운 파도가 삼각 파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체면한 파도가 하나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세 방면에서 이제 동시에 몰려오면 그대로 그냥 파손돼서 침몰한다고 하는 게 이제 삼각 파도인데 저는 이제 오늘날 원광대학을 포함한 우리 특히 한국의 지방대학은 태평양에서 지금 삼각 파도를 만난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삼각 파도 하나가 이제 이른바 학령 인구 감소. 예. 그 학령 인구 감소는 결국 어디서 왔냐면 저출산 고령화에서 왔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에서 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보면은 지방 소멸의 어떤 그것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전조 현상이다. 그러면 코로나 위에 올 그 더 엄청난 위기는 기후 재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학이 천재와 땅이 가져온 어떤 지리적 재앙과 또 사람들이 이제 저를 포함한 정책을 좀 잘못 판단한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인재, 그러니까 천재와 지리적 재앙과 인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결합된 공전의 미증류의 위기다. 근데 그게 이제 원광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왔죠. 예. 왜 왔냐? 아마 대한민국의 220개 대학 중에 28만 인구 도시에 15,000명 종합대학이 있는 데는 원광대학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잘 버텨왔어요. 예. 어느 정도 인구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2021년도 입학 자원이 뭐 7만 명 이상 줄어버리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와야 한 학생들이 이제 급격히 줄어버린 거죠. 전북 지역 자원은 이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중소도시, 배후 도시가 취약했던 원광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서 결국은 2중 3중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일찍이 예상은 했는데 이제 취임한 지 2년 만에 75년 된 역사의 구조적 모순을 2년 만에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짧았던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됐든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현재 대학은 삼각파도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이렇게 힘이 없으시네요. 이제 힘 내겠습니다. 사실 어느 한 총장님의 책임으로 이 상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역 대학은 구조조정이라는 대학 구조조정 속에서 이미 불이익을 받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정원을 감축해야 되고 폐과를 해야 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의 이제 앞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김동원 총장님 그래도 전북대는 국립 걱정대로서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전북대 형편은 좀 낫긴 하죠. 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뭐 14명 정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저희도 체감하는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거점 대학 혹은 국가 거점 대학으로 불리면서
주어진 책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전북대학은 최근 들어서 연구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거점작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일을 담당할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이 급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인재 약 20% 정도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다 채우긴 했지만 정말 채워야 할 사람 20%를 채워야 할 학생을 채우지 못한 정도가 지금 우리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각 학과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것이냐 한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학령유 감소에 대한 위기책을 위해서 타겟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기존에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많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해갖고는 안 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사전 교육시키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앞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이게 다 예견된 위기 아닙니까? 예. 뭐 우리가 사실 30년, 40년부터 다 알고 있었고요. 작년에 데드크로스 일어난다는 것도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되겠지 또 이런 막연한 그 상황으로 국가가 해결되겠지 아니면 또 누군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기대로 왔는데 사실은 지내고 보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이 그냥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저희가 본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원대 총장님께서도 구조적인 위기 문제에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잘 진단해서 우리가 이 파도를 헤쳐나갈 지혜를 정말 잘 짜내야겠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북대학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그 막연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도민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서강대 철학과의 최진석 명예교수가 하신 말씀 중에 기업하는 사람들만큼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생사 기로에 항상 놓여 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안 그러면 기업이 이제 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기업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또 어떤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도경 대표님. 예. 오늘 이제 주제가 묵지가 산다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안 묵혔습니까? 지금도 뭐 잘 묵혔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또 대학도 다 뭐 잘 묵혀서 지역장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김동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뭐 얘기는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뭐 어떤 행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없고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없고 대학에서 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기업을 알려고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기업도 대학을 뭐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교류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해결책을 모색하려면은 결국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학생들도 전라북도 기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두 분 총장님께서는 좋은 자원들을 대학에 입학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겠다. 그 훌륭한 인재 어디 갑니까? 서울 간단 말이에요. 다 서울권으로 뭐 집중되잖아요. 수도권으로. 이 일은 굉장히 이게 완벽한 중소기업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미스매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대로 계속 갈 거냐. 그 인재 채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로 사람이 이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경력 사원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입 사원들 근래를 많이 뽑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예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육성시키는 엔진 인원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는 연간 한 10명 정도씩 네. 지금 한 12년 정도 했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제 육성이 됐죠. 행정에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원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들은 제 단독을 합니다. 이제 다른 지원도 또 받습니다.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고 그렇겠죠.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원에 딱 맞게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기업에 들어오면 한 2년 정도는 교육해야 되잖아요. 예. 2년 정도는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대 나온 죄송합니다. 또 서울대 나온 학생이나 전북대 나온 원광대 나온 학생이나 기업에 들어오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래서 대우를 받고 기업에 들어가서 성장을 했냐 이게 따라서 나중에 차이가 있지.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대학에서 배운 학문이 과연 기업에서 얼마나 뭐 영향을 뭐 어떤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변명 겸 최근에 대학가의 변화를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학이 기업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또 학생들도 지역의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 관심이 없었다. 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통렬한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마 대학에서 그 학생들의 취창업 교육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게 사실은 이제 저희 원광대는 75년 역사라면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미스매칭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가 주로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동안의 10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착오도 있었고 좀 관심도 부족했고 하는 것을 아마 총장이야 교수들도 지금 통감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는 큰 차원으로 아직까지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게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의 스피드나 속도나 규모로 이렇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그 우봉기 부지사님, 도내 한 20개 대학의 교직원 구성원이 한 9천 명이고 대학생이 한 8만 6천 명,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180만 인구의 5%가 넘는 구성원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다. 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지금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하신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 행정 분야의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인사 교체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이 많지 않아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방형 전문직을 좀 더 채용하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김성주 의원님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도내 5개 대학 총장과 정치권이 만나셨습니다만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우범기 부지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우선 그 말씀 주신 부분 인사 교체가 많다는 부분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이제 행정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전문직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기업 관련 전문적인 일을 하는 자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계속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기업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쭉 말씀 처음부터 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저도 제가 보기에도 대학의 위기 자체가 지방 소멸 위기하고 같은 단어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구 숫자로만 보더라도 5%가 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라는 측면에서 도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이 위기가 오면 우리 전북 경제 자체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정책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 절실한 위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물론 도와 기업과 같이 가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 첫 번째 방향은 대학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냥 학생만 가르쳐가지고 유지되는 대학이 아니라 제가 보면 평생교육 부분부터 해가지고 대학이 캠퍼스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은 캠퍼스 안에서 해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기업과 이 소통 문제나 요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 이제 캠퍼스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으로 나가야만이 기업과 연계가 되고 과거의 산학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각자 자기 울타리 안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효과가 굉장히 떨어졌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대학에 대한 소극적인 전술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다가 좀 그런 부분을 하시는 데 있어서 행정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뒷받침을 할 자세가 돼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총장님 두 분 하실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의미도 있고 또 그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대학 또는 기업 또는 행정 또 정치권이 서로에게 솔직한 얘기들을 즉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약간은 좀 신랄하게 그렇습니다. 대학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행정은 또 정치권은 기업도 그런 거 하지만 말고 어떻게 스스로 자생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뭐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고 또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와 같이 보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 이제 호남, 농업 중심적이었던 호남의 소외와 차별, 그로 인한 낙후가 하나 역사 요인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가장 낮은 출산 국가로 가는 구조적인 요인과 떼놓고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법을 찾고자 하면 구조적인 시작,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또 수도권만 놓고 보고 특정 산업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으로 내려가 보고 지역의 인재 측면에 놓고 보면 정말 암울한 거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될 노력이 뭔가 여기서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업과 산업이 일정 규모 정도로 성장하지 않다면 이거는 대학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은 공연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과 산업이 지역에 성장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은 그런 관련된 거대한 프로젝트들 끊임없이 만들어야 될 거고요. 행정은 좀 더 세밀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장해야 될 거고 대학은 그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받은 느낌은 서로의 탓만 하지 누구가 서로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라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전라북도 도의원부터 지역을 대표로 활동해왔으니까 10년 넘게 얘기했습니다만 형식적인 대화와 토론 이벤트는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다. 지금 스스로 반성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했다는 거죠. 그럼 그 지난번 5개 대학 총장님 만났을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정치군과.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거 하나는 지역의 위기, 소멸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키워낼 것인가라는 건데 그 인력의 산실은 결국 지역의 대학이죠. 그거를 대학 측에서부터 요구를 받고자 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 머릿속에 나오겠습니까? 정치인 머릿속에 나옵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든가 이 지역의 연구자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장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결국 대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전문가들이 몰려 있고 두뇌가 발달한 대학이 그런 제안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 지역사회 스스로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대학도 변해서 새로운 혁신적 인재들을 같이 만들어냅시다. 이런 차원에서 만났던 거죠. 총론에서는 정말 맞고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쓰는 정책 자체가 틀리지 않았고요. 그 방법에 따라가면 언젠가는 이렇게 발전을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늦게 더디게 발전하고 이런 변화에 소용돌이해서 가장 늦게 적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한 나라, 성공한 지역을 보면 다 대학과 기업이 고루 발전하고 또 혁신적으로 발전한 곳이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그랬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그런 배경을 가진 도시들은 성장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변방으로서 힘을 못 쓰는 나라였어요. 산업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 전자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로 세계적인 탑 두뇌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클래식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전략이 있고 보이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정치권이 하고 지방정부하고 또 대학도 하고 기업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우리 5개 대학 총장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건 참 좋은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뉴딜 산업 정책 만들어낸 것도 이미 1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야 그 뒷북을 치면서 저희가 대학과 함께 뉴딜 정책에서 고민해 본다는 것 정말 이게 지금 현재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반성의 자료로 삼고 싶다는 생각들을 우리 총장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했던 다짐을 했던 자리였는데 정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페트롤 전북 멍석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전북 인재채용인대 전북 기업 입장과 대학 행정의 지원은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